6번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 1번 재산세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신청에 의해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이다. 2번 소유권의 변동,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권리의 변동 또는 대상 물건의 변동을 등기하자는 경우로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라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4번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이를 직권으로 이를 등재할 수 있다. 5번 재산세에는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바르지 않은 것은 3번. 그렇죠. 제가 앞에 있잖아. 등기를 했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 신고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여 변동사실을 등재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다고 했죠.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럴 때 적용하는 게 가산세지 권리의 변동사실 등을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3번 틀렸고, 그리고 4번 원래 2번처럼 이렇게 권리의 변동, 대상의 변동 등은 납세무자가 신고하여 변동에 관한 것을 등재하는 게 원칙인데 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직권으로 등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직권 등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권리가 변동됐다고 봐라. 내 집을 샀다고 구청에 가서 내 집 샀다고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나로 바꿔달라고 신고해 본 적 있습니까? 없을걸?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 알아서 직권 등재합니다. 원래는 본인이 신고에 의하여 등재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등기했다면 굳이 신고 안 해도 자기들이 직권 등재합니다. 그럼 5번이야 뭐 할 필요 없죠. 이미 뭐 총론할 때 했던 거. 조세 가운데 부동산에 관련된 부가세는 오직 두 개밖에 없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앞에가 본세가 지방세면 뒤에도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10% 아니면 20%밖에 없는데 10%는 취득세 뒤에 농특세만 10%니까 20% 지방교육세. 뒤에 뭐 종합부동산세 넣으면 20% 농어특별세 이렇게 나올 거고. 57번은 됐고 과세 6월 1일 58번도 됐고 변기하여 할 수 있는 것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함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59번도 됐고 60번 답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에 2016년 고지된 재산세가 50만 원이고 2017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124만 원으로 가정을 할 때 이 경우 값이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얼마 내야 되죠? 55만 원. 무슨 문제인가 알죠? 세부담의 상한 문제다. 세부담의 상한. 우리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할 때 세부담의 상한은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 100분의 150. 종부세는 그냥 언제나 항상 100분의 150 요거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하든 주택을 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100분의 150밖에 없어. 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원칙은 100분의 150 이렇게 사용하지만 예외는 뭐에만? 주택에 대해서만 하죠. 예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만 그 공시가격이 3억 이하다. 그럼 얼마? 100분의 105, 100분의 105. 3억도 초과되는데 6억 이하다. 그럼 100분의 110, 100분의 110. 6억도 초과되고 있다. 100분의 130, 6억도 초과한다면 100분의 130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 문제가 정확히 6억이다. 6억 이때는 6억 이하 6억. 그럼 전년도 납부할 세금보다 10%를 더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50만 원 했다면 원래 55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요 문제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뭐 3억 이하인 집을 물었다면 정답은 1번 될 거야. 52만 5천 원 100분의 105. 6억 이하니까 2번. 6억도 만약 초과된다면 3번 65만 될 거고 요 문제가 주택이 아니고 토지거나 건축물을 물었다면 가액이 얼마든 100분의 150이니까 그럼 4번 될 거고 이런 식의 내용이죠. 세부담의 상한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61번 됐고 62번도 됐고 63번 재산세 설명으로 팔하지 않은 것 1번 재산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 맞죠? 언제나 보통 징수로만 하지 신고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종합부동산세 문제라면 신고납부의 방법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 이런 틀리지. 하지만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만 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되죠. 2번 여러 필지의 분리대상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맞죠? 분리토지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죠. 요 지문이 만약 여러 필지의 종합이거나 별도 합산 토지를 물었다면 각각의 토지가 아니고 당의 시군구 안에 있는 소유자 개인별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분리토지는 각각 따로따로 세액을 산출하죠. 3번 소유자가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 재산 소지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4번 재산 소유자가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을 등기할 수 있다. 맞죠? 뭔 직권 등기를 왜 합니까? 직권 등기는 등기소에서 법이 정하는 경우에 의해 한해서 직권 등기할 수 있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장상의 내용을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직권 등기하고 이런 말은 아니다. 그렇죠? 직권 시장군수가 직권 등기한다는데 맞다면 등기법 공부가 잘못된 거다. 그렇죠? 하긴 꼬드겨 놓고는 그렇죠. 꼬셔놓고는 꼬시킴을 당한다고 막 그걸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실제 요 지문이 옛날 기출지문이야. 틀렸다 이러냈거든. 진짜 나쁜 놈입니다. 뒤에 끝에 쫙 뒤에 직권 등기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5번 이거는 앞에 취득살 때 여러 번 봤던 거, 어떤 내용이든 건축물에 있는 그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부속 토지인지 알 수 없다.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한다고 했고, 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입니다. 64번 이 정도 해야 되나? 뭘 해요는 다 했는 건데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 신탁자에서 납세 위탁자이다. 틀렸다. 그 다음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재산세 보통 징수로 한다. 분리토지 0.07 뭐 이걸 뭘 또 해? 아이고. 65번 재산세 내용으로 잘못된 것. 재산세는 지방세로 시군구세이다. 맞죠? 소유권 등이 변동된 토지는 과세 기준부터 10일 안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3번 별도 합산 토지는 당의 지자체 안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며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종합은 똑같습니다. 4번 분리대상 세율은 분리과세 세율은 토지의 소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우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차등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맞죠? 분리 토지는 그 말은 저율의 분리와 고율 분리로 구분되며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비례 세율을 쓴다 이 말이죠. 5번 재산세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재산세도 시장 군수는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세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66번은 됐고 20%고 6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맞습니까? 금액도 틀렸고 전부를 분납하는 게 아니라 했죠. 500이 초과되면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납부기한 안에 최저 일부는 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일부를 분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1번 틀렸습니다. 2번 고지산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3번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4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 9월 달이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보통 징수로 하고 1번이 틀렸죠. 우리 3번 같은 경우 물납할 때는 딱 너무 깊은 내용 말고 물납할 때는 납부세액 얼마 초과할 때 물납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할 때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서 이렇게 신청하여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안에 있는 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부동산의 평가할 때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요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거며 요때 시가가 뭐냐? 원칙은 시가 표준액을 나타내는 뜻이고 요런 정도 선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납은 요거보다 더 이상 깊이 있게 사실은 볼 필요는 없고 요 정도 선까지 보시면 되고 1번은 틀렸고 뭐 분납은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6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것 동일 재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그저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2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의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틀렸다 그렇죠. 유료로 쓴다잖아. 유료로 국가, 지자체 등이 1년 이상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 1층을 지자체가 와서 동사무소로 쓰겠답니다. 그럼 이제 국가 등이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을 공용이나 공공용 쓰네. 그러면서 월세는 내가 한 달마다 매달 400만 원 받기로 하고 그럼 돈은 돈대로 받고 국가 등이 사용한다고 재산세는 안 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반드시 무상 쓸 때 비과세지. 2번 틀렸습니다. 3번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법령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 맞죠? 4번도 겸용주택.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로 함께 쓴다. 100분의 50 이상이면 이를 주택으로 보고 맞는 지문이고 5번도 소유권의 기숙이 분명하잖아. 소유자 알 수 없다면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맞는 지문이죠. 2번 틀렸고 특히 2번 지문은 근래 들어서 재산세 문제 내면서 2번이나 유상무상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등 이렇게 해서 2번이나 틀린 것으로 정답 삼았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사용해도 유상 사용하면 과세한다는 사실. 70번 다음 재산세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 재산의 보유 정도에 따른 응능과세 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세이다. 맞습니다. 2번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그 세금의 의미까지를 알고 할 필요 없으니까 2번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또는 분리한 후 초과 누진 또는 비대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시군세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하면 안 되죠. 종합부동산세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이르면 돼. 하지만 얘는 시군구의 세금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 안에 있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거 합산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몰라 옛날엔 그랬거든. 지금 재산세로 토지가 재산세로 통합되기 전에 원래 종합토지세 있을 때는 시군 안에 있는 걸 도에다가 다 자료 넘기고 도에서 또 행자부로 넘기고 해서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다음 시가의 비율로 다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 세금을 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당연히 시군 안에 있는 거 합산하는 거지. 3번 건축물 과세액을 6월 1일 납기는 7월 달 맞고
뭐 4번도 여러 번 나왔던 거,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실질 소유자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 5번 세액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자체 관할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잘못된 것은 2번이었고 72번. 이것도 해야 될 의미가 없네. 수십 번 봤던 내용이네. 옳지 않은 것 5번 보니까 과세상 재산의 변경 등의 사유하는 신고는 납세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재산 소유자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하여도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재산 소지에지다 가는 거지. 재산 소유자의 시장군수에게. 그럼 그 재산 소유자 시장군수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렇죠? 아니 담당 공무원들도 얼마나 짜증납니까? 부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변동됐다고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청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뭔 죄야 그게. 그렇죠?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다가 하는 겁니다. 해당 지자체에다가. 73번 부가와 징수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거 1번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번 납부세액 1,800만 원인 경우로서 이를 분납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기한 이내에 최저 900만 원 납부하여야 한다. 3번 분리토지는 관할 시군이 직접 세액을 산출하여 보통징수로 부과징수한다. 4번 납부세액 800만 원인 경우로서 이를 분납하고자 할 때는 납부기한 내에 최저 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5번 재산세는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일정 요건을 갖추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건 당연히 4번을 줘. 분납할 때 금액 이야기했잖아. 줘. 분납을 할 때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들은 500만 원 기준이죠. 500 기준이고 양도소득세 1,000만 원 기준이죠. 양도소득세. 그럼 이제 일단은 500이 초과돼야 분납 신청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은 초과한다. 그 다음 얼마 이하? 그렇죠. 500 따지면 그 다음 1000 나오겠지. 500은 초과한데 2,000만 원 이하 이래 갈 일은 없을 거고 여기는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초과한다. 1,000원 초과하는데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1,000단위 시작하면 1,500이라 나오지. 2,000. 여기는 1,000만 원 이하. 여기에 1,000만 원. 여기는 이제 2,000만 원 이하. 여기 이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이렇게 딱 내서 항상 앞에 나오는 애들은 항상 뭐라 해서 최저 이 금액은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최저. 납부기한 내에 얼마를 내는가 하니까 최저 500원 내야 됩니다. 납부는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시험은 최저 얼마 내야 되는가 이거 안 묻지. 보통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가 이걸 묻지. 근데 그걸 알려면 이거 알면 되거든. 4번지면 800만 원 나왔다. 500원 초과한데 1,000 이하다. 최저 500원 내야 되니까 나머지 300에 대하여 분납 신청할 수 있다. 뒤에 걸 안 봐도 최저 얼마를 내야 되는가를 알면 그 뺀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거든. 여기도 최저 1,000만 원 내야 돼. 이 최저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면 무조건 뭐 했죠? 최저 얼마 낸다? 50% 납부한다 했죠. 최저 50% 납부. 여기도 최저 50% 납부. 이 뜻이거든. 그래서 금액만 틀려 그렇지 분납하는 금액의 패턴은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2번 지문 1,800만 원 나왔다. 1,000 초과다. 그럼 일단 최저 절반 내야 되니까 최저 900원 내고 나머지 900에 대하여 분납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 74번 재산세 분납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납부할 세액 500만 원 초과할 경우 신청을 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다 그렇죠. 재산세만 45일입니다. 얘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는 납부기한 지난 후 2월 안에 분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재산세만 45일 안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금액을 보면 양도소득세만 1천이고 나머지는 500. 날짜, 분납 날짜 보면 재산세만 45일이고 나머지는 2월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 날짜를 바꾸거나 금액을 바꾸거나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자기 딴에 제일 까다롭게 낼 때 있는 게 그럼 얼마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는가 금액 묻는 거고 2번 물납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5번 물납에 충당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은 이제 시가로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맞죠? 요 질문. 여기에 과거에 뒤에도 문제 나오지만 옛날에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틀렸다. 정답. 이렇게 했거든. 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과세, 이 세금을 부과함에서 모든 것의 기준을 이날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날을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를 해야 됩니다. 누가 내는가, 뭐 용도가 무엇인가, 납세지가 어디냐, 뭐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과표가 얼마냐, 모두 6월 1일 그날 현재 소유자, 6월 1일 현재의 재산가액 등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1번이었고 75번 개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로 가장 옳게 기술된 것은 전답과손 대임야 종교 모지 대공장 학교 용지 잡종지 무슨 문제겠습니까? 28개의 지목 가운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 대상 토지거든. 이게 지금 과세 대상 토지로 하는 것은 요 가운데 비과세가 하나씩 섞여 있다는 뜻이야. 1번을 보니까 끝에 묘지, 2번 보니까 하천, 3번에 도로, 그리고 5번에 묘지 있거든.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과세 대상의 토지가 아니고 비과세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이게 섞여져 있지 않은 내용 4번 이게 정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5회 때 문제였어. 이게 뭐 지금 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아 보이지 않은데 뭐 참고 삼아서 도로 같은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뭐 그런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뭐 지목 뭔지 모르시는 거 없죠? 광천지는 뭐라? 3번에 보면 광천지. 예? 그렇죠. 그냥 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광물이 섞여 있는 그 물이 나오는 것 이게 광천지입니다. 초정리 광천수라고 하잖아. 광천수. 그다음에 저쪽에 청송 가면 청송 약수 있잖아. 철분이 와서 벌겋게 돼 있잖아. 하긴 울릉도 가도 그렇더라. 벌겋게 돼 있더만서도 엎드름하게 묵으면 엎드름합니다. 그게 광천지인데 광천지가 뭔지 압니까? 안답니다. 뭐하니까? 화투 칠 때 손에 온통 광밖에 없고 광천지네. 그 광천지하고 아무 관계 없어 놨죠. 그건 빨리 뒤져야 됩니다. 폐말려가 못 칩니다. 제일 화투 못 치는 사람이 손에 광 3개 4개 들어오면 무조건 고부를 사람 있거든. 나봐야 3점밖에 안 되는데 폐만 말리고 결국은 광 3개 4개 들고 화투 치면 거의 80%는 피박스입니다. 거의 80% 피박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게 상피들이 쭉 깔려있는 거, 원도 손에 피밖에 없는 거, 이게 제일 좋아. 저도 화투 좀 치거든. 우리 큰 누나도 좀. 근데 화투 치는 거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 경우의 수를 봐야 돼. 확률을 보고 경우의 수를 봐야 되거든. 딱 7장지다가 한 2장씩 나오고 손에 5장씩 있잖아. 그 다음부터는 저도 웬만하면 저 사람 다음에 뭐 낼 거라는 거 대충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뭐 첫 번째 뭘 냈는지, 두 번째 뭘 냈는지 딱 보잖아. 그럼 세 번째 밑에 깔리겠다 보면 저 다음부터 그 양반 뭘 노리고 있구나, 뭘 나오겠구나, 손에 뭐 없거나 왜 앞에 나갈 때 이 양반이 있는데 좋은 거 깔렸는데 안 먹었잖아. 그럼 일단 이건 없어. 그 다음 이게 뭐 나올 거다. 세 번 딱 가면 네 번째부터는 손에 뭐인지 대충 다 보입니다. 이제 네.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다가 말린지부터 대충 보여. 그래서 딱 치면 되게 좋아. 우리 개할 때 보면은 대학 교수 한 놈하고 고등학교 선생 한 명하고
초등학교 교장 한 명하고 쟤하고 넷이서 합치거든 보통. 전부 이제 분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황금의장입니다. 공교육은 역시 잽이 안 돼. 사교육이 잽이 안 돼. 근데 우리 큰 누나도 그렇더라고. 딱 치면 두 시장 딱 지나면 뭐든지 알아요. 이 다음 요거 낼 거지. 딱 하면은 딱 내고 딱 피부 맞아. 그거 내고 있어. 내가 또 다 대충 보입니다. 둘이서 딱 치면 PT입니다. 아, 둘이 치면 진짜 막상막하야. 뭐 해야 될지. 거기다 엉뚱하게 옆에 뭐 여동생이 딱 낀다. 이거 완전히 봉이야, 봉. 둘이신데 오빠 나도 웰컴. 봉이지 그게. 근데 얘는 전혀 몰라. 다음에 저 사람이 뭐 낼지도 모르고. 오직 진짜 지 것만 봐요. 지 먹을 거만 봐. 남의 거 신경도 안 써. 에이, 왜 두 시장 딱 나오나면 그 다음 턱을 처음 치는 사람은 알기 힘든데, 우리가 초심자, 초심자잖아, 노름할 때. 그래서 운이 왜 좋은가 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이 양반이 뭐 낼지를 몰라요. 패턴을 모르거든, 패턴을. 이 사람처럼 나오고 벌써 십몇 년 치고 온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도 패턴을 알아,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저 양반이 보통 이거 하면 보통 이걸 많이 내더라. 내는 것도 순서 있거든. 내는 것도 순서 있으니까 버릴 때 순서가 있거든. 근데 이 양반이 앞에 두 번 이거 냈다. 세 번째는 이거구나. 핀트 안 맞아. 네 번째는 이거다. 그 다음부터 대충 다 맞습니다. 얘들 그런 계산 안 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장식품이 아닌데. 76번 재산세 비과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자, 비과세 아닌 걸 찾으라는데 1번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공은 뭐 자연 보존지구내 임야는 비과세고 자연 환경지구내 임야는 뭐 저율에 불리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돼. 2번은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국가 등에 속하고 있는 재산 당연히 과세 안 하는 겁니다. 3번 과세 기준을 현재 이미 철거하기로 확정되고 철거 보상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더 이상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4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5번은 있잖아 앞에 국가 등이 1년 이상 유상으로 공용 공공요 사은재산 이거는 과세하는 대상 맞다 그렇죠. 비과세 아니잖아. 그리고 5번 여기에서는 그나마 혹시나 해서 보려면 3번 정도 당해 연도 과세는 현재 이미 철거하기로 확정되고 철거 보상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과세하지 않는다. 단 전부를 철거하지 않고 일부만 철거한다면 철거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과세할 거고 77번 거기도 비과세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2번 지문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한 하천, 제방, 항만, 철도, 국어 아니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지 항만, 철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항만, 철도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비과세 아니라고 낸 겁니다. 나머지는 뭐 4번은 이미 봤던 거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등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5번 묘지는 취득세만 과세하지 나머지는 다 비과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과세하는 것은 2번 78번 비과세 아닌 것 여기에서는 1, 2, 3번 보시면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비과세입니까? 아니다죠.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 나와도 전답과수원 대지가 나오면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2번처럼 통제보호구역은 목장입냐? 얘는 비과세 맞아. 왜? 전답, 과수원, 대지만 과세하거든. 목장과 임야는 비과세 맞습니다. 이건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우리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재산세처럼 존속하는 기간에 1년 되지 않은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단 어떤 지방세를 하든 비과세를 묻는데 무엇이 나오면 사치성 재산 나오면 절대 비과세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고급 오락장 딱 치는 순간 얘는 비과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비과세 대상.
7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맞습니까? 건축물도 있잖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2번 지자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유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자체가 무상으로 이러면 이제 비과세인데. 3번 시장 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를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죠? 이제 수시 부과는 세금이라고 하죠. 4번 재산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맞죠? 5번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그렇죠? 바르지 않은 것이야 1번이었고 80번 문제는 앞에 있던 문제 똑같은 거 중복되더라고 보니까 앞에 토지, 건축물, 주택, 납세지급, 주택 소유자 할 때 틀렸다. 중복 문제였습니다. 81번 토지단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토지단 재산세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맞죠? 그냥 등록, 등재, 허가 여부 관계없이 과세하지 사실주의 과세, 형식주의를 사용하는 건 등록면허세밖에 없잖아. 그렇죠? 2번 요거는 했던 거네. 공부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실질 소유자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 3번 토지에 대한 납세지는 당의 토지 소재지 당연히 맞고. 4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 어떻게 해야 되죠? 과세해야지. 그렇죠? 외국 정부에 대해서 항상 상호주의를 쓰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우리도 과세해야지. 5번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 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의 유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하지 않고. 틀렸죠? 유상, 무상 과세하지 게 아니라 언제나 유상 쓰면 과세, 무상할 때만 비과세지. 그걸 봐요. 79번 문제도 기출문제고 81번도 기출문제거든. 근데 79번 문제 보니까 또 거기에 지자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쓴다. 80번 또 국가 등이 유상, 무상 관계없이. 이런 지문 생각보다 요 지문이 종종 나오는 편들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 82번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맞죠? 2번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여서 구한 이 금액을 재산세 과표로 한다. 맞죠? 3번 법인 또는 국가, 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여 구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맞죠? 틀렸다. 그렇죠? 항상 했듯이 부동산의 과표는 오직 2번 시가 표준액의 비율 곱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한다고 실질 가격에다가 비율 곱하고 이게 아니고 언제나 누구의 소유이든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입 비율 이거밖에 없다고. 4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구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맞죠? 공동소유입니다. 주택은 아무리 공동소유라 해도 일단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공동소유니까 세금을 그 지분들로 나누어서 납부할 의무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5번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주택을 빼고는 100분의 150의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바라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 83번 재산세 설명으로 올바른 것. 1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을 이제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틀렸잖아. 그렇죠? 원래는 1년 미만의 임치형 건축물은 비과세지만 단 별장이잖아. 별장. 사치성 재산입니다. 과세합니다. 2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이 사람을 매수계약자로 보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 했던 거 기억은 나죠? 국가가 파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가 갑에게 팝니다. 또 매매하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 먼저 돈 달랍니다. 선수금 앞선자에서 먼저 돈을 달랍니다. 왜 하니까? 일단 우리가 파는 토지인데 당신이 돈을 주면 우리가 다 조성을 해서 조성하여 넘겨줄게. 이렇게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 조성이 사실상 완료가 되어서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 개념을 국가 등과 연무로 매매계약을 하고 사용을 무상으로 한다면 매수계약자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국가 지자체가 선수금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면 요거 매수계약자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안 했죠. 과세 기준 1. 그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거지. 4번 2017년 5월 31일에 재산세 대상의 재산을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이전 등기했다. 누가 냅니까? 누가 내요? 매수인이 내야죠. 매수인이 5월 31일에 권리가 변동되면 6월 1일 현재는 새롭게 취득한 사람 거잖아. 그럼 매수자가 내야지. 매도자가 내는 게 아니죠. 반드시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됐다면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다고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원, 갑의 재산원, 재산투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재산을 을에게 신탁에 두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에 뒀는데 이 양반이 요 재산에 재산세를 체납해서 재산세를 체납했다. 체납하면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 등이 들어가죠. 압류 들어갈 때 우리 법은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체납될 때는 반드시 재산세가 체납된 요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갑의 재산에 다른 게 여기 압류 못 들어갑니다. 재산세가 체납된 요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 신탁에 있는데 요 재산도 신탁에 두었어. 체납은 요것만 체납했고 신탁은 두 개 다 해놨습니다. 이럴 때 다만 그 신탁에 해당하는 신탁에 다른 재산도 만약 신탁된 게 있다면 그때는 체납되지 않은 요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원래 법대로 합니다만 법률대로 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재산에 속하고 있는 신탁에 다른 재산도 있다면 그럴 때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도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 불과 얼마 1년 전에 나왔던 건데 5번 지문이 거의 작년에 5번 지문이 신설됐다고 작년 지문 이렇게 올려서 틀린 것으로 정답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84번 재산세 설명으로 바른 것. 1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습니까? 틀렸잖아. 그렇죠. 왜? 합산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중간에 생략해 둔 겁니다. 토지와 건물에 관한 합쳐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토지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은 합쳐 세금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금을 토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2번 자동차 운전 교섭아웃용 토지, 무슨 대상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그렇죠. 3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여러 개다? 여러 개. 그래 각각 독립된 걸로 보고 3번이 맞네. 4번 한 구에 건물이 주거 아닌 용도로 쓴다. 전부를 주택으로 아니죠.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주택으로 하지. 전부가 주택이랑 쓴 소득세라고 했잖아. 5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표와 세액을 적어 넣어도 납기기 시 5일 전까지 발부하는 거지. 5일 전까지. 이게 저장료 문제거든. 이게 저장료 문제입니다. 그래 보니까 1번 지문도 사람들이 많이 속아. 자세히 안 보면 방금 앞처럼 틀렸다. 왜? 아니 주택을 합산해야 되는데 합산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틀렸다면 그래도 맞추면 다행이야. 그게 아니고 원래는 면적 비율하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85번 다음 재산세 설명으로 잘못된 것. 토지 건축물이란 세부담에 상한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언제나 100분의 150 맞죠?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이 얼마나 따라서 세부담의 상한을 달리하는 거지, 주택을 뺀 나머지는 언제나 100분의 150입니다. 2번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의 세부담 상한 100분의 105 맞죠? 3번 주택 별장을 포함한 주택의 부속 토지는 과세 대상 토지의 유형에 포함하지 않고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일괄하여 주택분재산세로 과세한다. 맞죠? 4번 별장, 고급 오락장과 그리고 골프장 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다. 맞죠? 모두 4%잖아. 건축물을 묻든 토지를 묻든 모두 4%잖아. 그렇죠? 5번 체납지방세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고, 아니죠? 100만 원은 국세일 때 하는 거지. 중가산금에서, 우리 가산금에서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오직 요거 하나잖아.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체납할 때 적용하지 않고, 이 차이죠. 그래서 금액을 30만 원을 고치든지, 재산세 문제니까 30만 원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잘못된 건 5번이었고 87번 재산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에 상한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다. 맞습니까? 맞죠. 토지잖아. 토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이 얼마나 따라 달라지지, 주택이 아닌 건 가액이 얼마든 무조건 150%입니다. 또 이거 3억 원이 한데 100분의 105 이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번 재산세는 신고납부 방법 없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죠? 3번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지자체 조례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토지가 아니잖아. 그렇죠? 주택에 관한 이야기지. 건축물은 무조건 7월달, 토지는 무조건 9월달입니다. 단 주택은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한다. 왜? 세부담을 분산시키자는 의미였다 했죠. 그럼 세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분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미의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금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 달에 한꺼번에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 거지. 4번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소유자 알 수 없다면 사용자. 5번도 했다.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라면 이를 매수계약자로 보아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88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얘부터는 안 볼게요. 왜? 앞에서 우리 재산세가 있고 도시계획세. 옛날에 이제 통합 때 2010년까지만 해도 재산세가 있고 도시계획세라고 해서 지방세의 목적세였습니다.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을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별개로 따로 받는 세금이었습니다. 이게 통합되어서 2011년부터 통합되어서 재산세가 되면서 지금은 재산세, 원래 있던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놈 따로 있을 때도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으로 별도로 있을 때도 문제 나온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산세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더더욱 나올 확률이 더 많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참고 안 해도 됩니다. 정 시간 한 데만 이런 문제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90번, 91번 이런 내용도 혹시나 비교해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 헷갈리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90번 문제 갑은 매매로 7억 원의 별장을 취득하여 보유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갑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각 조세의 세율로 올바른 것.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세는 몇 프로입니까? 표준세율의 8%인데 표준세율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주택이잖아. 별장도 주택이거든. 주택은 취득세는 주택은 6억 이하는 1%, 6억 이하는 1%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2%다. 그리고 9억도 초과되면 3%다. 그렇죠. 지금 얼마짜리랍니까? 7억짜리니까 6억은 초과인데 9억 이하다 2%. 그런데 이게 별장으로 사치성이 되네, 고급주택이 되네, 그럼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 플러스 8%, 10%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별장이잖아. 별장은 4%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고. 91번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을 유상 취득하여 보유함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세율 적용. 고급주택입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8%할 거고 재산세는 별장이 아닌 주택은 언제나 0.1에서 0.4 누진세를 쓰거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 취득세는 표준세로 플러스 8%,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실제는 크게 이제 지금부터 쭉 나오고 크게 중요한 의미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95번에도 앞에 있듯이 94번에 지방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가 지방세, 목적세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될 거고 95번 토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기준일과 납기 똑같습니다. 재산세와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납기는 토지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96번, 97번 이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서는 소방에 대한 시설세가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이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화재가 났을 때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소방시설을 통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자에게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그럼 나는 선박이 있는데 우리 시군관에 선박이 불났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선 이런 거 없으면 선박은 있어도 과세 못합니다. 왜? 불 끌 수 있는 아무런 시설 없으면서 그 시설한 세금을 받을 수는 없거든. 근데 문제는 소방에 관한 이 부분은 중과세가 있어요. 중과세가 있습니다. 어떤 걸 중과세라는 거니까 상식선에서 소방시설에 대하여 중과세를 받는다. 어떤 거 받겠습니까?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많은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다중시설이거나 이런 것도 중과세합니다. 공장, 주유소, 저유장, 가스 충전시설, 가스 저장시설 이런 거는 무조건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주점, 학원, 그리고 백화점, 극장, 영화관, 호텔 이런 것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이 쓰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피해가 생기거든. 그리고 고층 건물 4층 이상의 건물은 또 중과세입니다. 4층 이상의 건물 4층 이상이 되면
4층부터 10층까지는 2배 중과세하고 11층부터는 3배 중과세하고 이렇게 합니다. 중과세 할 때 왜 중과세 합니까? 3층 정도 이런 거는 소방차가 와서 있죠. 소방관이 호수로 딱 대서 쫙 뽑았을 때 그 수압으로 올라가 3층 정도 올라갑니다. 4층 정도부터는 이게 못 올라갑니다. 불 끄려면 고가 사대등이 필요해요. 또 2층 정도 건물에서 화재가 나고 딱 2층 건물에 화재가 나가지고 2층에 있던 분이 못 빠져나가서 밑에 막 화재가 막 1층 빠르니까 옥상에 딱 올라가서 여기서 살려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헬프미 만명 합니까? 2층에서 그럼 뭐 합니까? 뛰! 딱 한 글자만 되면 뛰! 하면 됩니다. 그 바쁜 중에 뛰세요! 어떡합니까? 뛰! 하면 되죠. 지가 2층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뛰지 않는 이상은 지가 의도적으로 머리를 밑에 하지 않는 이상은 죽지는 않습니다. 다리 부러지거나 하지. 그런데 4층, 5층 되는 건물에 몸 빠져나가 살려주셨는데 뛰!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도 특수한 소방대가 필요하거든. 우리 법은 단 4층 이상 등이 되면 중과하는데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아파트가 화재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 이건 굉장히 좀 희귀한 내용이더라고. 근데 뭐 사실 고층 건물도 불나는 사람 못 봤죠. 우리 고층 건물에 불나서 나왔던 영화 타워링 같은 거 있었어. 타워링 옛날에. 아니면 뭐 분노의 응유 이런 거 있었던데. 이런 부분들이 4층 여기 이제 1고 문제고요. 96번. 다음 특정 부동산은 지역자원 시설세가 2배 중과상을 나열했다 해당하지 않는 거라니까 고층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은 고층이라도 중과세를 안 하거든. 대신 여관, 극장, 공장, 유흥음식점 이런 거 다 중과세 합니다. 그래 옛날에 보니까 공장 대표적으로 옛날 내셔널 플라스틱 화재 사건이 있었고 유흥주점은 대구에 초원의 집 화재 사건이 있었고 아니면 인천에 라이브 오프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수원 같은 거 옛날에 경기도 화성에 유치원애들 쭉 가가지고 있던 10월 유치원 화재 사건이 있었고 호텔도 대연가 호텔인가 뭐 한번 화재 있잖아. 이런 거 굉장히 화재 전국 유명했던 화재 사건 참 많았습니다. 저 그런 다 대충 다 기억하네. 민방위 교육을 잘 받으면 이들 다 아는데 이런 내용도 중과세합니다. 단 이제 거기에 97번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가운데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가운데 틀린 것은 거기에 3번 4층 이상 10층 이상의 건축물 2배 중과세 맞습니다. 4번 11층 끝에 11층 이상부터는 3배 중과세고 또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 우리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마트도 진짜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 같이 이용합니까? 이건 또 3배 중과세입니다. 복합상영관도 중과세입니다. 극장은 빼고. 그것도 보니, 그게 극장 아니냐고? 틀립니다. 극장은 극영화를 연극, 오페라, 이런 게 극장이고, 거기 아니면 영상이라는 건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근데 영화관도 단독 영화 상관없는데 복합상영관, 제1관, 2관, 3관, 4관 이거 진짜 많은 사람 같이 이용하거든. 3배 중과대상이고 그냥 복합상영관의 일반 단독적인 극장은 그냥 2배 중과세고 이런 겁니다. 백화점, 호텔 이건 다 중과세 합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도 노래방 가운데 꽤 큰 거 있죠. 꽤 큰데 애들 전문에도 많이 보면은 복도 있고 뭐 이쪽 저쪽 막 퍼져 있어요. 실제로 노래방 딱 들어가니까 제가 인천 쪽에도 안 가니까 노래방이 딱 진짜 규모 크더라. 딱 들어가니까 이게 데스크인데 여기도 막 통로가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복잡하게 노래방 되게 많더라고. 이런 데 있죠. 그 우리도 그래요. 저도 애들 데리고 어릴 때 한번 노래방 딱 가니까 애들 딱 보더만 어려 보이거든. 대여살 좀 되니까 막 뛰다니고 이래 애들이. 아들 잘 안 입고 막 뛰다니고 하니까 저 구석에 처박혀 놓더라고. 저 구석에. 여기 뛰다니면 안 되니까 저 구석에 넣어놓더라고. 근데 가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식으로 쫓아가네. 이거 있죠. 화재가 나봐요. 화재 나면은 불타서 죽는 게 아니고 연기에 질식해 죽습니다. 또 화재가 나니까 막 연기 확 차니까 못 빠져나와요. 길을 몰라 못 빠져나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복잡한 노래방 이런 거 가면은 반드시 한두 번쯤 나와봐야 됩니다. 한두 번 나와보면 이게 다 불나더라도 한두 번쯤 나와봤으면 이게 익숙하니까 쫙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
그게 아니고 그냥 있다가 딱 들어갈 수 있다 보면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모르고 비상구 다 보이거든. 비상구는 비상시에 절대 열리지 않는 게 비상구거든.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 잠가 놓거든. 아니 비상구 딱 문 열고 계단에 뭐 맥주 박스 쫙 사놓고 이러지. 보통 사람이 빠져나가기 잘 안 합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비상구는 이거 열다 비상구 앞에 죽는 사람 참 되게 많아. 나중에 신문 봐요. 화재 나면 비상구 앞에 사람들이 쭉 쓰러지는 게 참 많아. 안 열리거든. 가급적이면 이렇게 딱 반드시 입구 쪽으로 한 2분쯤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식구 들어가면 반드시 한 2분쯤 나옵니다. 중간에 한번 나와. 이런 황새의 마음을 이 뱁새가 모르면서 또 담배 피우러 가나 겸사겸사 나가보는 거지. 겸사겸사 가족의 안전도 생각하면서 내 기호식품도 피우고 하는 거지.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5번 탄력소를 적용하지 않고 이게 틀렸어. 왜?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모든 지방세는 다 탄력세율 100분의 50%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놈까지가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 여러분부터 다음 시간에 종부세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내용 다 보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 아마 한 40번 그 정도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양도세 남아있는 문제 7, 80문제 이렇게 풀 거니까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한 40번 45번 그 정도까지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